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냅니다. 오늘은 막다운 트레이닝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고도화, 최적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근데 막다운을 좀 집중적으로 학습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AI 들어가서 프롬프팅 할 때 우리가 입력할 때 막다운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또 그 출력물을 막다운으로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막다운을 잘 몰라요. 막다운이 광범위하게 쓰이는 마크업 랭귀지 일종의 원래 HTML 하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마크다운도 유사한 문법인데 아주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여러분 이제 노션을 쓰시면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막다운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어, 제가 노션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설치가 안 된 분들은 노션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막다운 베이스로 하는 세컨드 브레인 툴이 있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게 옵시디언이죠. 혹시 이거 옵시디언 쓰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공유 되는가요? 네, 얘가 이제 옵시디언이라는 보통 이제 세컨드 브레인 도구죠. 저도 이제 노션하고 이제 옵시디언 두 가지를 쓰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세컨드 브레인 구축하는 도구로서는 노션보다는 옵시디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 이제 옵시디언을 소개를 할 텐데 얘도 다 막다운 문법으로 정보를 관리를 합니다. 제가 다 저기를 그 여기 다운로드 받아달라고 링크 정보를 다 드리기는 드렸는데 뭐 다운로드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옵시디언도 컨트롤 V 오늘 지금 다운로드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끝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책 이제 컴퓨터 환경을 보시면 지금 컴퓨터 지금 보이죠? 하단에 도구 모음줄이 있고 이렇게 상단에 도구 모음줄이 있습니다. 왜 도구 모음줄이 두 군데냐면 아래쪽은 데스크탑 실제 바로가기고 위에는 클라우드 바로가기입니다. 여기 노션만 해도 아래쪽에 노션이 있고 여기도 노션이 있죠. 위에 도구 모음줄 누르면 클라우드 버전으로 연결되는 거고 아래 누르면 데스크탑 버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도구 모음줄을 최적화하셔야 돼요. 바로가기 버튼을 만드실 때 한번 제가 안내를 드렸을 텐데 음, 여기 스택 에딧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택 에딧을 제가 좀 삭제를 해버릴게요. 여기 구글에서 STACK 스택 에딧이라고 해보십시오. EDIT 스택 에딧 쳐보십시오. 그러면 스택 에딧 저기 링크가 상단에 노출되어 있죠. 이제 in browser markdown editor markdown 편집기인데 이제 브라우저에서 하는 거죠. 브라우저 상에서 markdown 편집기입니다. 동작하는 얘를 이렇게 누르십시오. 얘는 무슨 회원가입을 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바로가기 이제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전형적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markdown 편집기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별표 있죠? 스타마크. 얘를 누르면 이제 북마크에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는가요? 그럼 네, 완료를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거 이제 북마크에 리스트업 되어 있죠? 여기 누르면 이렇게 이제 스택 에디션하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얘를 도구 모음질로 옮기려면 그냥 물리적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네 번째로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구 모음질이 이제 삽입이 됐죠. 근데 도구 모음질이 삽입이 됐는데 여기 실제 이름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여기 도구 모음질이 금방 잠시만 하나만 한 분이 링크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딴 분인가? 이렇게 사이트 이름까지 들어가면 길어가지고 여기 도구 모음질에 많이 삽입을 못합니다. 여러분 로고만 봐도 다 할 수 있죠. 익숙해지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마우스 우측 버튼 수정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있고 이름과 URL이 있죠. 이름을 이렇게 지워버리십시오. 딜리트 하시면 로고만큼만 남죠. 저장 이렇게 하셔가지고 위에 집어넣으면 뭐 저도 대충 봤을 때 한 50개 정도 가까이 이렇게 도구 모음질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도구 모음줄 상단과 하단, 즉 데스크탑 바로가기하고 클라우드 바로가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최근에 이제 AI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AI 관련해서 뭐 GitHub, 챗GPT, 퍼플렉시티, 클라우드 이렇게 쭉, 젠스파크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 빈도가 높은 걸 좌측에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떨어진 걸 우측에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은 컴퓨터 환경을 좀 최적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할 막다운 우리 트레이닝 실제 도구는 스택 에딧이라는 막다운 브라우저 편집기입니다. 스택 에딧 컨트롤 C 해서 제가 톡방에 다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 V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도구 모음질 상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셨나요? 심아름 선생님도 주변 좀 조용하면 저기 마이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조금 접속하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이름이 스택 에딧 인 브라우저 막다운 에디터라고 나와 있죠. 위드 뭐 하면 아래쪽 더 읽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보가 쭉 나열돼 있고 상단에 가면 스타트 라이팅이라고 있습니다. 있나요? 네, 스타트 라이팅을 누르면 이제 막다운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열리는가요, 화면이? 네, 이제 스크롤 바를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이렇게 쭉 있고 위에 이제 막다운 어떤 기본적 문법들이 쭉 있습니다. 사례가 쭉 내리면 예, 케이텍도 나와 있네요. 이 수학 공식 쓰는 막다운 문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공학도들이 막 저기 막다운 문법으로 노트 테이킹을 할 수가 있죠. 쭉 내리시면 여기 하단에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네, 화면이 이분할되어 있는데 왼쪽이 입력, 오른쪽이 출력이에요. 이 출력이 이렇게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막당 문법으로 입력하면 이쪽이 출력되는 이런 대응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좀 편집기가 보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좀 세팅을 하셨나요? 네,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막다운 훈련을 하고 우리가 이제 AI한테 묻거나 실제 답을 받을 때 막다운 형식을 이용해서 구조하고 고도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노션에서 노트 테이킹 할 때 막다운 문법을 자주 사용하시죠? 노션을 쓰시는 분은 막다운 문법에 친숙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막다운 들어갈 때 이제 글자 크기죠. 폰트의 크기가 막다운은 7개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6개까지 실제 제목
헤딩에 6개가 있고 헤딩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본문 글씨 크기죠. 샤프 기호로 시작합니다. 샤프 하나 누르고 막다 문법은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헤딩 H1이라고 해보실래요? 했습니까? 헤딩 1이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단순히 그냥 폰트 크기만 지정되는 게 아니에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해서 실제 그 상향식 글쓰기 할 때 이걸 가지고 목차를 자동으로 구성돼 해주죠, 노션은. 이렇게 출력됩니까? 네. 시마름 선생님, 이렇게 좌우 대칭 되는가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H1, 이 제목, 가장 큰 제목이죠. 그러면 그 아래는 샤프 2개입니다. 샤프 툴 하고 스페이스바, 공백을 넣고 H2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약간 작은 사이즈로 출력되는가요? 네. 샤프 3, 세게 놓고 H3라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네. 이렇게 스크롤 바 좀 올리면 되죠. 안 맞으면 샤프 4개 H4라고 해보십시오. 출력되죠? 네. 굵은 글씨로 출력되면서 점차 글씨 사이즈가 작아지죠? 얘가 예를 들어서 책이라면 책 제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대주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샤프 5개 하고 H5 입력해 보십시오. 되죠? 안과 이 글씨 작아지는 것 같네. H, 샤프 H6이니까 6개 넣으십시오. H6.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막 나오는 동작합니다. H6. 이렇게 됐나요? 네. 7개 넣어볼게요. 네, 5, 6, 7. H7. 어떻게 해요? 샤프가 그대로 출력되죠? 그러면 헤딩이 6계층까지만 지원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글자 크기, 얘는 이제 보통 본문 사이즈죠. 그렇죠? 보통 실제로 6개 폰트 사이즈 지원되는데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 H1, H2, H3를 씁니다. 됐나요? 이 셋은 헤딩 1, 2, 3는 이 본문 사이즈보다 크죠. 이렇게 해서 얘가 마크다운의 가장 기본적 문법 중에 하나, 제목 사이즈하고 계층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글자 크기만이 아니라 하나의 하이라키, 정보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어, 목록이죠.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데 리스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순서가 있는 리스트하고 순서가 없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 목록을 할 때는 앞에 이렇게 아랍의 숫자가 붙죠. 1. 스페이스바 누르십시오. 목록 1, 목록 2 이렇게 되죠. 되는가요? 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마크다운 리스트 목록입니다. 리스트 신텍스 문법 구조예요. 그럼 이렇게 했고 다시 이렇게 하면 중간에 2번이 삽입되는데 들여쓰기 이 목록 1, 2, 3이 대분류라면 이제 중분류 따로 내려가 볼게요. 탭키를 누르시면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가요? 네. 목록 1-1 이렇게 목록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엔터. 그 수평선은 이렇게 대시 수평선은 대시 이렇게 세 개를 하면 이렇게 가로선이 그어집니다. 수평선 그어지는가요? 네. 이렇게 해주십시오.
순서가 없는 목록은 우리가 분리기호로 하죠. 분리기호는 에스토리에스크입니다. 스타마크라고 하죠. 이렇게 해보십시오. 목록 1, 목록 2, 목록 3 이렇게 됩니까? 네. 똑같죠? 얘도 엔터하고 탭키로 하면 안에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순서가 없는 목록 계층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죠. 탭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계층을 한 단계 낮출 수가 있죠. 목록 2-1, 목록 2- 이쪽엔 전부 에스토리스 스타 기호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달라지죠. 블릿 기호가 속이 채워진 검은 블릿 그리고 그 중분류는 이렇게 속이 이렇게 하얀 비어있는 블릿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기서 들여쓰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목록 1-1-1 목록 1-1-2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없는 글쓰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프롬프팅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하면 그냥 쭉 나이브하게 글을 선형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더 AI가 잘 알아듣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네. 그리고 이거 문자열 강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되죠? 여기 노션 보이는가요? 네. 이 노션을 제가 노션 막다운 튜토리얼을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연히 오늘 또 후기를 남기신 분한테만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정리해 놓은 걸 좀 볼게요. 막다운 핵심적인 어떤 문법만 쭉 제가 여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막다운 레퍼런스입니다. 그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되는가요? 네. 네. 여기 이제 쭉 보면 이 막다운 레퍼런스, 막다운 튜토리얼, 그리고 막다운 에디터 이렇게 가이드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막다운에서 직접 여기 막다운 만들었던 실제 기업에서 제공하는 막다운 가이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해서 이제 막다운 문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쭉 들어가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키피디아 보면 막다운이 뭔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막다운은 일반 텍스트 기반의 경량 마크 번호다. 마크 번호는 이 HTML과 유사하다는 얘기죠. 쭉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막다운의 기본적인 이렇게 신텍스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위키피디아인데 여기도 위키피디아도 잘 돼 있길래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터브에 있는 막다운 어떤 사용 설명서가 잘 돼 있어서 기터브 하나 걸어놨습니다. 쭉 보시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막다운 문법이 신텍스가 이런 거구나 쭉 보시기 바랍니다. 레퍼런스 3개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북마크로. 그리고 막다운 튜토리얼은 제가 PDF 파일로 전송을 드렸습니다. 받으셨죠?
네. 노션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인베드를 PDF니까 인베드 시켰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보면 되겠죠.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이 튜토리얼도 마크다운의 기본 어떤 사용 용례 중심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보다 실제 몸을 움직여서 사는 게 훨씬 공부가 되죠. 튜토리얼은 둘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링크를 인베드 시켜 놨습니다. 여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부 이렇게 토글 버튼을 만들어 놨으니까 안 볼 때는 이렇게 토글을 닫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막다운 에디터 이렇게 북마크를 걸어놨어요. 여기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에디터로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막다운의 어떤 용례들 이렇게 트레이닝 할 수 있게끔 용례를 만들어 놨는데 방금 우리가 했던 글머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헤더스가 6가지가 있고 이쪽에 이제 코드 블록에다가 제가 직접 넣어놨습니다. 그럼 코드 블록을 이렇게 하면 샵 기호 플러스 스페이스바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샵 기호 1개부터 6개까지 쓸 수 있다. 그럼 6개 계층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노션은 3단계까지 지원합니다. 보통 그런데 6단계까지 쓸 일은 거의 없죠. 3단계까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3단까지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코드 블록이죠. 코드 블록에 이렇게 있는데 코드 블록에서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하십시오. 복사해가지고 노션 바탕화면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마크다운으로 프롬프트를 만들거나 혹은 마크다운으로 내려받은 문서는 이렇게 코드 블록을 관리를 하시면 그 온본이 마크다운 문법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붙여넣기 하면 마크다운의 실제 그 문법대로 이렇게 구현을 해줍니다. 컨트롤 Z 할게요. 코드 블록으로 전부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마크다운별로 신텍스, 코드, 리턴 이렇게 해서 코드 블록에 작성한 걸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반환된다. 이렇게 해서 폴버트 만들어가지고 3개가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마크다운 용례 13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봤던 거죠. 블리 포인트라고 해서 순서 없는 목록은 이렇게 우리 스타리스크를 쓸 수도 있고 플러스 키를 쓸 수도 있고 하이픈을 쓸 수도 있는데 셋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별표를 제일 많이 쓰죠. 우리 캡키를 이용해서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 코드 이렇게 만들어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얘는 W만 있고 얘는 W 중분류, W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들어쓰기를 할 수 있다. 이 코드 블록에다 가면 막다운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 놓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어떤 실제 그 출력물이 나옵니다. 컨트롤 Z. 여기 리턴 보면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순서 있는 목록은 숫자, 점, 스페이스바 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록화 시킬 수 있는데 순서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얘도 복사 붙여넣기 출력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입니다. 강조, 이탈릭체로 강조할 수 있고 볼드체, 굵게 강조할 수 있고 실제 이제 취소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볼게요. 강조할 때는 스타리스크 안에다가 문자열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이 강조가 됩니다. 싱글 에스토리스크죠. 이때는 에스토리스크를 한 개 씁니다. 물론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그 실제 우리가 언더바라고 하죠. 밑에 깔려 있는 저기 하이픈 그 언더스코어를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럼 코드가 이렇게 싱글 에스테릭스 사이 문자열을 넣으면 이렇게 이탈릭스로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그쪽 에디터 들어가서 다 이거 훈련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볼드체는
더블 에스토리스크 이렇게 별표를 2개 양쪽에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문자열이 강조가 됩니다. 볼드체 굵게 바뀝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리턴하면 요렇게 바뀐다. 그리고 이렇게 취소선을 넣을 때는 양쪽에 웨이브 쉐이프, 물결 표시라고 하죠. 물결 표시를 넣으면 물결 표시 안에 있는 실제 문자열은 취소선이 생깁니다. 요렇게 캔슬드 라인이 생긴다. 요렇게. 그리고 아까 수평선을 그을 때는 어때요? 여기 에스토리스크 3개를 쓰거나 언더스코어를 3개 쭉 쓰면 연달아 쓰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써도 되고 뭐 에스토리스크를 써도 되는데 그냥 하나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블록 쿼트라고 해서 문자열을 인용하는 인용 기호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꺽쇠 있죠. 에로 마크죠. 에로 사인을 쓰시면 됩니다. 1개, 2개, 3개를 이렇게 써서 계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용문, 대중소, 인용문 안에 인용문, 인용문 안에 인용문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링크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대괄호하고 소괄호를 두를 씁니다. 앞에는 링크 키워드, 뒤에는 링크 URL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봐볼게요. 여기 거기 구글 이렇게 URL 링크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네이버 그리고 클릭해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링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블록 코드를 삽입할 때 2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코드 블록이 있고 코드 블록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코드 블록에다가 이렇게 어떤 언어인지 뭐 막다운인지 뭐 제이슨인지 자바스크립트인지 파이썬인지 이렇게 스크립트 언어를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좀 출력물이 달라지죠. 얘는 파이썬입니다. 이것도 다 훈련을 할 거예요. 얘는 이제 코드 블록. 그리고 이제 인라인 코드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 기호는 이렇게 해서 우리 얘 백틱이라고 하죠. 틱인데 방향이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슬래시가 있고 백슬래시가 있죠. 방향이 반대인 거. 백틱이 어디에 있냐면 그 키보드에 ESC 키 아래에 보면 위에가 물결 표시가 있고 아래에 그 점 하나 찍혀 있죠. 우측에서 이렇게 그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내려오는 그 방향에 실제 점기호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백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틱으로 합니다. 얘를 코드 블록을 할 때는 백틱을 세 개 찍어주고 이게 인라인 블록일 때는 백틱을 하나하나 찍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 들어도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에디터에서 직접 해봐야 알죠. 이렇게 이제 리턴이 된다. 얘가 이제 코드 블록이 인라인이에요. 쭉 문장에 선형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 문장의 특수한 부분을 코드 처리하는 거죠. 얘를 인라인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 블록이 있고 인라인 코드가 있다. 이미지를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다. 이미지가 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정할 수도 있죠. 얘가 지금 제가 이게 뭐 링크가 잘못된 건지 좀 구현이 안 되는데 이건 좀 다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를 삽입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막다운을 할 수가 있죠. 이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막다운이에요. 노션 그리고 우리가 세컨드 브레인 빌더 우리 제2의 뇌를 우리 어떤 생물학적인 뇌 말고 나를 실제 도와줄 내 몸 바깥에 있는 비생물학적인 디지털 뇌를 구축하는 도구가 이제 옵시디언인데 옵시디언은 전부 이제 막다운으로 동작합니다. 요렇게 있다. 요걸 오늘 훈련을 해볼 텐데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오시냐면 스택 에딧 편집기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공유 되는가요? 네. 스택 에딧 지금 공유 됩니까? 네. 네. 순서대로 좀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해서 해볼게요.
순서 없는 목록까지 했죠. 글머리, 순서 없는 목록, 순서 있는 목록 여기까지 이렇게 했죠. 그리고 문자열 강조해 보겠습니다. 문자열 강조는 이렇게 애스터리스크 사이에다가 넣는다고 했죠. 문자열을. 그렇죠? 음, 가름, 올해, 여름은 너무 덥고 습함. 빨리 가을이 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가을을 강조하고 여름과 가을을 강조하고 싶다고 할 때 여름을 이렇게 애스토리스크 한 개로 이렇게 감싸 보십시오. 이렇게 바뀌는가요? 이탈릭스로 바뀝니까? 네. 가을도 이렇게 해볼게요. 애스토리스크로 이 가을이란 특정 키워드를 감싸면 어때요? 이탈릭스를 눕죠? 이렇게 됩니까? 네. 예, 이렇게 카피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 애스토리스크를 별표를 양옆에 두 개씩 넣어 보시면 어때요? 볼드체로 바뀌는가요? 바뀝니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C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3개 해가지고 수평선을 그어 주십시오. 컨트롤 V. 얘를 애스토리스크를 3개를 넣어볼까요? 이게 왜 오작동되지? 이게 여기 있는 애스토리스크가 동작을 안 하는 3개짜리는 이 물결 표시를 2개를 넣어보십시오. 모션 물결 표시 2개 이렇게 넣어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취소선 생기는가요? 생깁니까? 네. 네. 왜 3개가 이렇게 오작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애스터리스크 1개는 이탈릭체, 애스터리스크 2개는 볼드체, 물결 표시 둘은 웨이브 쉐이프라고 하죠. 물결 표시를 취소선 이렇게 생깁니다. 되는가요? 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링크 학습해 볼게요. 링크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대괄호 안에 키워드를 넣고 이렇게 중괄호 안에 URL을 넣는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다 구글 이렇게 해볼게요. 구글.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리고 HTTP 소문자로 HTTPS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맞죠? 세미콜론 다음에 나오는 거. www
google 구글.com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럼 어떻게 나오는가요? 구글 링크가 생기죠? 네. 생기는가요? 네. 다시 이제 중요하니까 연습해 볼게요. 네이버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네이버는 우리말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이트니까 이렇게 한글로 해볼까요? 얘는 지금 네이버라는 어때요? 키워드만 생성이 되고 뒤에 URL이 지금 안 걸려 있죠? https 콜론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죠. 슬래시 툴 www.naver.com 이렇게 되는가요? 됩니까? 네. 네. 다시 그럼 여기를 클릭하고 https 콜론 슬래시 툴 w 아까 저기 스택 에디트가 그냥 저거 사이트인데 볼게요. 브라우저 막다운 편집기 스택 stack edit.io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네. 클릭해 볼게요. 연결 사이트에 오타가 있다고? 맞는데 스택 여기 네이버 넣어볼게요. 구글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죠? 구글 연결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URL 링크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택 에딧 앞에 www 제거하면 연결돼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이건 또 이렇게 해야 연결되네요. 좀 몰랐던 거네. 됐습니다. 얘가 링크입니다. 링크를 만드는 막다 문법이에요. 이게 코드 삽입하는 거 인용문 안 했죠? 인용문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꺽쇠 있죠? 우측으로 가는 화살표 있나요? 스페이스바하고 이렇게 이제 인용문을 넣을 수 있죠. 그렇게 되는가요? 네. 버티칼바 인용 기호가 생기죠. 인용 기호를 하나 이렇게 더 넣고 하면
이렇게 인용 키워드 이렇게 인용문을 우리가 만들 때 이렇게 계층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용문 안에 인용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인용 기호 했고 이제 코드블록 만들어 볼게요. 코드블록은 뭐라고 했죠? 아까 백틱이라고 했죠? 그리고 백틱이 그 ESC 밑에 있는 그 저기 그 물결 표시 있고 백틱 있죠? 네, 백틱 이렇게 3개 하고 이 프린트 print 헬로 월드 하고 이렇게 백틱 아니지 여기 백틱하고 줄을 바꿔주시고 여기서 또 하고 백틱 이렇게 3개를 넣으십시오. 백틱 한 줄 그리고 줄 바꿔서 그 내용을 쓰시고 코딩 하시고 아래쪽에 또 백틱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럼 코드블록 생성되는가요? 네. 됩니까? 네. 코드블록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지정을 해 볼게요. 다시 백틱 이렇게 하고 엔터에서 줄 바꾼다. 프린트 헬로 월드 다시 줄 바꾸고 백틱 3개. 코드블록 생성이 됐죠? 근데 이 스크립트는 지정이 안 됐죠. 그럼 위에 있는 백틱 3번째 점 뒤에다가 언어를 지정을 할게요. 파이썬이라고 해보십시오. python 하면 얘가 바뀌죠. 얘는 여기 코드블록은 파이썬 문법이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다시 수평선 긋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틱 3개 줄 바꿈 프린트 헬로 월드 백틱 3개 하고 이 백틱 키에다가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되는가요? 얘가 이제 코드 블록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그 챗GPT라든가 제미나이에다가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 코드 블록에다가 막당 문법으로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물론 이제 지금은 그 GPTS라든가 잼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마케팅, 아니 저기 프롬프트 페르소나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쓸 프롬프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페르소나를 만들 수는 없거든. 이런 식으로 코드 블록 내에 정리를 하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마크다운 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얘 마크다운 문법으로 이렇게 구조화돼 가지고 실제 프롬프팅을 하면 그 AI가 훨씬 잘 알아듣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얘가 코드 블록이다. 말 그대로 블록이잖아요. 이제 인라인 블록을 해볼게요. 인라인 블록은 하이 선에서 다음 하이선에서 다음 문장을 다음 문장을 이 백틱 하나하고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백틱을 넣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쭉 어떤 글쓰기를 하다가 특정 어떤 실제 키워드라든가 특정 어떤 그 구를 이렇게 코드 블록으로 처리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키워드만 이렇게 백틱으로 감싸면
네, 코드 블록화됩니다. 됐나요? 이걸 이제 인라인 블록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냥 코드 블록, 얘는 인라인 블록. 그러니까 작은 그냥 코드 블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간단하죠? 얘는 이제 백틱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얘가 막다운 문법의 핵심적인 건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빠뜨린 거 있나? 그리고 이미지 삽입은 뭐가 좀 오작동이 일어나는지 제가 좀 원인을 못 찾았거든요. 이건 제가 다음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 지금 하나 안 한 게 표네요, 표. 표도 이렇게 막다 문법으로 만들 수가 있죠. 표 해보겠습니다. 표는 이렇게 버티컬 바가 어디 있냐면 오나기오 위에 이렇게 수직 바가 있죠. 있나요? 아니, 오나기오 위에 엔터키 위에 있나요? 네. 네. 여기 이렇게 헤더 H ER 이렇게 하고 description 이렇게 열이름 둘로 필드 둘로 구성된 표를 만들어 볼게요. 같이 버티컬 바하고 대시 하이픈이라고도 하죠. 대시를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버티컬 바 셀 1, 이런 식으로 셀 2, 이런 식으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엔터. 표 생기는가요? 생깁니까? 네. 네. 이렇게 버티컬 바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막다 문법으로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라든가 제미나이에서 실제 받은 답변을 막다운으로 이렇게 막다운 형식으로 붙여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는 건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막다운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막다운을 그냥 노션이라든가 그 옵시디언 같은 막다운 전용 문법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어떤 실제 노트 테이킹 도구에서도 쓰지만은 우리가 AI한테 물을 때 혹은 AI의 어떤 답변을 막다운 문법으로 받을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제미나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미나이 들어오셨나요? 네. 여기 제미나이 있고 노트북 LM이 있는데 지금 제미나이로 들어오십시오. 제미나이 들어오셨습니까? 네. 네. 여기 보면 잼스라고 있나요? 여기 좀 화면 공유 되는가요? 네. 좌측에 메뉴 사이드바에 새 채팅이 있고 아래쪽에 잼스라고 있나요? 네. 잼스가 뭡니까? 그 챗GPT는 GPT 쓰라는 거죠. 내 전용 챗봇을 만들 때 이제 잼스를 씁니다. 그럼 잼 탐색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가요? 네. 여기서 간단하게 실제 이제 페르소나를 부여해가지고 맞춤형 챗봇을 만들 수 있죠. 여기 새잼 눌러볼게요. 누르셨나요? 네. 네. 그럼 여기 있는데 여기는 지워버릴게요. 내가 이제 어학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해서 뭐 이제 중국어에 관심 많으니까 중국어 어떤 실제 회화 도우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건 프랑프트 축에도 못 들죠. 너무 간단하죠.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중국어로 알려줘.
이게 뭐 전부죠.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사실 페르소나를 규정할 필요도 없죠. 그렇게 했나요? 네. 이 저장을 누르면 챗봇이 하나 개발됐습니다. 그렇죠? 제 이름은 지금 중국 여행 가는데 이제 회화 좀 훈련을 좀 한다고 할게요. 김태훈입니다. 날려볼게요. 물론 이렇게 음성을 할 수도 있죠. 여기 보면 3점 메뉴 들어가면 듣기 있죠. 我的名字叫金泰勋，我的名字叫金泰勋。 오더빙 찐타이신 이렇게 나오죠. 제 이름은 김태훈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학 훈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영어 이렇게 도우미를 만든다면 좀 프롬프트를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죠. 너는 내 역할 규정하면 너는 내 영어 교사야, 개인 교사야. 근데 현재 나의 수준은 실제 미국 중학교 2학년생 수준이야. 나한테 맞춰가지고 실제 내가 어떤 코치 역할을 해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짜면 좀 더 나의 어떤 실제 수준에 맞는 어학 학습 도우미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프롬프트는 굉장히 간단해. 막다운을 뭐 쓸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보자고.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어떤 파일이 PDF 파일이 5개를 드렸는데 위에 3개는 뭐냐면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고도화를 위한 어떤 논문과 튜토리얼에서 3개를 드렸습니다. 하나가 이제 논문인데 Systematic Solving of Prompt Engineering in Large Language Models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어떤 논문이에요. 그 밑에가 이제 구글이 어떤 그 구글 제미나이였던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백서입니다. 구글이 만든 그게 있고 세 번째 이제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튜토리얼 하나 해서 이렇게 3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걸 제가 이제 노트북 앱에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실제 이제 마케팅 페르소나를 좀 고도화시킬 거예요. 그러려고 3개 자료를 드렸습니다. 오늘 그거 할 시간은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좀 더 정교한 어떤 실제 프롬프트가 좀 필요하죠. 아까처럼 나이브하게 쓰면 어때요? 내가 제대로 된 어떤 구조화된 어떤 프롬프트를 날려야 내가 원하는 어떤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문제 한번 노트북에 저기 이제 다시 가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코스타 프레임워크하고 이제 구글 아까 그 구글 프롬프트 백서에서 추출이 된 가장 실제 중요한 어떤 목록이 5개가 있습니다. 목적과 역할과 형식과 예시 조건. 이 5개를 규정을 하면 실제 그 내가 원하는 수준 높은 어떤 실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막 그 프롬프트 페르소나를 규정할 때 이 5개의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이걸 우리가 다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맥락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떤 실제 페르소나는 3개가 필요하고 어떤 건 5개가 전부 필요하고 어떤 건 역할이 상세하게 규정돼야 되고 어떤 건 목적이 더 상세하게 규정돼야 되고 어떤 건 자료를 이렇게 해줘. 자료 형식이 더 상세하게 규정이 돼야 되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5개 테마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베스트 5 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린 프롬프트를 짤 수 있는데 프롬프트를 이렇게 막다운 문법으로 하이어라키를 주면 AI가 더 잘 알아듣겠죠. 그렇지 않을까? 여기 그럼 어때요? 샵 한 개니까 W 헤딩이잖아요. 그럼 목적과 역할과 형식과 예시는 하이어라키의 최상단에 위치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뭐 샤프 2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어때요? 분리 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순서 없는 목록을 만들 수도 있고 순서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이라키 계층을 만들어 가지고 구조화시키는 어떤 프롬프트를 짜면 AI가 훨씬 잘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여기 내가 치과 경력 개발을 위한 간단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도 있어요. 목적. 나는 치과 중간 관리자로서 AI를 학습하여 치과 업무 자동화 전문가가 되고자 해. 너의 역할, 너는 치과 중간 관리자 경력 개발 분야에서 최고의 컨설턴트야. 형식, 간결하고 명확하게 학습할 목록 리스트를 정리해줘. 이렇게 막다운으로 만들어가지고 프롬프팅을 해서 날리면 더 수준 높은 어떤 답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크다운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제미나이 돌아가 볼게요. 제미나이 오셨나요? 그럼 마크다운을 우리가 입력할 때도 마크다운을 쓸 수 있고 출력 받을 때도 마크다운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스파게티, 제가 스파게티를 좋아하니까 스파게티 레시피를 간단하게 알려줘. 이렇게 프롬프팅을 날리는 것과 여기도 블립 포인트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좀 더 어떤 계층 구조화된 어떤 실제 마크다운 베이스의 어떤 실제 답변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파게티 레시피를 마크다운 샵 샵 A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계층화해서 실제 레시피를 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3단계 계층을 이용해서 정리해줘. 이렇게 프롬프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좀 더 계층화 돼가지고 D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옵니다. 그럼 위 레시피를 표로 정리해줘 하면 대중소 계층 구조화들한테 테이블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크다운으로 프롬프트를 짜가지고 AI한테 입력할 수도 있고 AI한테 받고 싶은 자료를 마크다운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크다운은 뭡니까? 그냥 뭔가를 AI랑 어떤 소통을 할 때 대중소, 계층화된 어떤 개념적 어떤 층차를 만들어가지고 구조화시키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는가요? 이걸 네. 이제 진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옵시디언 경험을 하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제가 다음에 옵시디언은 그건 쉽게 끝낼 수 있는 거나 옵시디언 입문 강의는 제가 1시간 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떤 막다운 문법을 간단하게 익히고 그리고 우리가 막다운 어떤 브라우저 에디터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막다운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학습을 하고 간단한 프롬프팅을 짜고 그래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 막다운 문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어떤 막다운 어떤 그 문법으로 출력을 하고 이걸 좀 훈련을 했습니다. 1시간에 그래도 끝내기는 끝냈네. 막다운 어떤가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네. 노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마크다운 문법이 쓰이고 마크다운 확장점명은 .md입니다. md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크다운을 우리 AI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도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프롬프트 엔진이 그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5개 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5개 룰을 그냥 나이브하게 선형적으로 개수하는 것보다 거기에 실제 막다 문법으로 그 규정을 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어떤 계층 구조가 되는 어떤 실제 프롬프트를 짜면 AI가 훨씬 잘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잘 알아들어야 좋은 답을 얻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